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S마켓가 이제 D-11일 정도 남았죠. 자, 오늘 주가는 이제 오후에 일단 45,000원 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의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 한 1.23%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환율이 이제 확실하게 또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지금 19원 10전 정도 올라서 1350원대까지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에 어떤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대거 매도하는, 특히 이제 금융투자 단기 이제 정건사죠.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위주로. 외국인들은 그나마 이제 선물 쪽에서는 한 1000억대 매수가 나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매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들이 오늘 한 6천억 가까이 이제 급락하니까 매수를 또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보통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좀 이제 급락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큰 흐름의 매수는 없었죠. 연기금 쪽에서 한 55억 정도. 그래서 개인들만 조금 이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에서 또한 급락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등락 종목 수에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거의 뭐 10배 정도로 하락 종목,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 나오면서 코스피는 이제 2400선이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0선이 좀 이탈되는 어떤 흐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HLB 관련해서는 이제 기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오후에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위주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S모아케는 이제 스타트 시간이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 정도 남았고, 이 9월 9일이니까 9월 8일에 이 레이터 브레이킹 압스트랙트 관련되는 부분까지는 이 하루 앞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주가 흐름이 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S모 어떤 기대감이 시장 대비해서 좀 우월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오전장에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47,000원권도 좀 넘었습니다. 뭐 오장에 다시 또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45,00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이제 45,000원권은 이 방한 흐름들로 나왔죠. 그래서 차트 중심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이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일단 추세입니다. 추세. 이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이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추세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고점은 좀 내려오고 이 저점은 올라오죠. 일종의 이제 대칭형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끝점에 가게 되면 어떤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이런 어떤 추세 패턴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지표로 이제 추세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MACD라든지 이런 부분을 씁니다만, 가장 이제 구행지표입니다만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파라볼릭자거든요. 이 파라볼릭의 형태는 시간 대비해서 어떤 추세의 어떤 강도가 있으면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면 캔들 위로 이제 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의 어떤 강도가 약해지면 이제 캔들 위로 찍혀지고, 뭔가 좀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제 이 그 파라볼릭 그 지표 이 점이 캔들 아래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봉상에서는 사실 2021년도 초부터 해서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상방의 추세는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도 추세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추세다 해서 4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에 한번 올라갔고, 그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5월달에도 올라갔다가 이제 6월달에 다시 내려왔다가 이 8월달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어떤 추세 흐름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올해는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에서 이 2021년도부터 이제 떨어졌을 때에 이 하락 추세를 주봉상에서 바로 이제 V자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추세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게 되면 가격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플랫형 조정, 그러니까 평형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방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제 상방 추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줄였다가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봉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월봉상에서는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봉상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일봉상에서는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에 이제 큰 흐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를 보시게 되면 단기로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추세가 없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다가 5월달에 이제 항서제약이 카멜리주맘의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상해 증시에 이제 공시를 할 때 이때 이제 단기로 이제 이 변동성과 추세를 같이 나타나는 이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으면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계속 이렇게 좁아져 있지 않고 끝점에 가면 결국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확대되는 어떤 추세의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5월달에 이제 상방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밴드 태깅 형태로 급등을 5월 18일까지 53,200원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선양 남서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이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갭업 원봉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6월달이 들면서 이제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좀 이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확대가 이제 줄면서 요런 게 이제 6월달까지 해서 가격은 다시 또 3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밴드 폭이 확장이 또 이제 줄어서 축소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7월달에 또 이제 상방으로 조금 이제 가는 어떤 흐름들을 7월달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이게 이제 8월달에 이제 나름 이제 하케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좀 밴드 폭이 확대되다가 좀 행보를 좀 했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9월 달 하케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또 5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점진적으로 이제 여기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추세 지표를 좀 나타내 보면 요렇게 이제 저점을 이어버리면 요런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이어버리면 이제 요런 정도 형태 나니까 직각삼각형 형태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추세가 이제 더 이제 강화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단 강화되는 형태의 흐름인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8월 달에 요런 어떤 국면들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추세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 나쁘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형성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 5월달에 이것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뭐 이게 그 기본적 분석에서 질적 분석을 보통 이제 바이오 쪽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좋으면 NDA 신청을 하고 승인되면 향후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질적 분석을 막 하면서 이제 보통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금은 그 데이터를 반영하는 이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이 차트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이제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계속 살리면서 고점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렴이 되겠지요. 이제 그 구간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에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ADX 지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ADX 지표가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하락에 대한 어떤 것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거래량을 나오는데 이제 결국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방향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가격대는 이제 5만 원이고 5만 3천 원대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준비 작업에서 이제 좁은 어떤 플랫형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4만 5천 원, 4만 7천 원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4만 7천 원 위에 갔을 때는 5만 원이 이제 근접하는 어떤 가격인데 4만 5천 원에 붙는다라고 하면 그 박스권에서 하단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이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제 갈 때까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갭다운 부분에서 47,000원 갔으면 이 47,000원 유지를 조금 이제 5장까지 해줬으면 좋을 건데 이게 또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서 좀 좁은 박스권이 이제 45,000원, 47,000원. 요게 이제 박스의 중단 박스고 윗박스가 5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흐름들 속에서 그래도 중심 라인을 좀 살리면서 이제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이제 차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방향을 만들 건지 아니면 좁은 구간에서 윗방향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면 47,000원 위에서 있을 거고요. 아랫방향에서 조금 더 좀 이제 조정을 하겠다면 45,000원에서 붙어서 가격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면서 장중에 이제 가격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이제 좀 학회의 어떤 반영을 할 건지 시장에 반영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술적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별 주가를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HLB는 뭐 일단 조금 소폭의 좀 마이너스 흐름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그 11.46으로 좀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눌려주는 물량들이 장중에 좀 있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